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한 피부, 갑자기 늘어나는 쥐젖, 그리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거무튀튀하게 착색된 그런 피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피부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볍게 넘길 만한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당뇨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에 생긴 가벼운 문제인 줄 알고 피부과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과로 달려가세요. 당뇨 합병증은 한번 시작되면 실명에 이르거나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좀 끔찍한 질환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몸속에 있는 췌장이 고장나서 피 속에 설탕이 썩어 들어갈 때 내 몸이 살려달라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건조증, 그리고 가려움증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이 당분,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이 당분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하게 되고, 이때 몸속 세포에 있는 수분들까지 전부 다 땡겨서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성 이뇨라고 부르는데요. 피부 세포가 머금고 있어야 될 수분까지 다 뺏어가고 나니까 피부가 사막처럼 쫙쫙 갈라지면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높은 혈당은 피부의 말초신경을 망가뜨려서 정말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단순히 건조해서 가려움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혈당이 폭주하고 있을 때 우리 피부에 나타내는 생존 신호이기도 한 거죠. 당뇨가 나타내는 피부 증상 두 번째는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때가 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하고, 심지어는 피부가 약간 코끼리처럼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샤워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피부가 까맣고 약간 벨벳처럼 좀 두꺼운 그런 증상, 또는 거칠어지는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피부가 더러워서 생기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내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 인슐린 호르몬이 피부 각질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과증시키게 되고, 그러면 코끼리 가죽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 두꺼워진 피부는 색깔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피부에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라 이런 당뇨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내과로 가셔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피부에 생기는 세 번째 전조 증상, 바로 40대 이후에 갑자기 목이나 눈가에 쥐젖이 막 번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런 쥐젖은 레이저로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피부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쥐젖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그리고 중년 이후에 번진다면 피 속에 남아도는 잉여 당분과 췌장에서 뿜어내고 있는 성장 인자들이 피부 세포를 갑작스럽게 기형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피부 찌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단순히 피부 질환이겠지, 뭐 그냥 쥐젖이 생겼나 보지 라고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당뇨 합병증이 생기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자꾸만 쥐젖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꼭 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부 신호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는 검사해보니까 당뇨 아니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이미 이런 흔적이 나타났다는 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체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도 피부를 죽이고 당뇨병 같은 병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도넛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정제 설탕은 5분 만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혈당을 수직으로 올리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죠. 물론 이 혈당 스파이크는 너무너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하지만 그냥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피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작용들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치솟은 혈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게 만들고, 이때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같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어떤 일을 하냐, 얼굴에 피부에 있는 피지샘을 쥐어짜서 기름을 콸콸 쏟아지게 만듭니다. 결국 쉽게 표현하면 도넛 한 개 먹고 내 피부에는 여드름 2개를 쾅쾅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제 설탕들은 콜라겐도 파괴합니다.
이 피 속에 남아있는 이런 잉여 설탕 찌꺼기들은 피부에 있는 진피층으로 가서 우리가 열심히 시술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준 우리 피부 안에, 진피 안에 있는 이런 단백질 콜라겐에 찰싹 들어붙어서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콜라겐은 약간 갓 구운 식빵처럼 촉촉하고 탄성 있게 쫙쫙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도넛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칠 때마다 내 쌩쌩한 콜라겐이 한 20-30% 정도는 이 당독소랑 결합해서 마치 불에 바짝 타서 말라 비틀어진 토스트 껍질처럼 굳어버리고 파괴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얼굴은 좀 누렇게 흑빛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처지고 심지어는 주름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원장님, 그럼 저 오늘부터 설탕 안 먹고 제로 콜라 마실게요. 제로는 혈당 안 오르니까 피부도 아무 문제 없죠? 라고 믿고 계신 분들께는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로 음료에 들어가서 단맛을 내는 대체당, 이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대체 감미료들이 듬뿍 들어있는 이런 재료 음료를 이거는 아무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 대신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제로 음료는 과연 우리 피부랑 건강에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라겐을 당장 직접 태워버리진 않겠지만 결코 피부 건강에는 그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내과학회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관에서 충격적인 논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은 혈당 자체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을 굶겨 죽이고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일명 우리가 장 피부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부터 학계에서 연구가 다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아토피나 만성 여드름을 치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런 장과 피부가 뇌신경망처럼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체 감미료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박살나게 되면 이 장벽에 틈이 벌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고요. 장 속에 갇혀 있어야 될 온갖 독소나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뚫고 다이렉트로 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피부 장벽이 깨지거나 아니면 여드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 뇌는 가짜 단맛에 속아 넘어갑니다. 혀는 단맛을 느꼈는데 몸에는 칼로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뇌가 헷갈려서 빨리 당분을 줘 하면서 식욕을 자극하고 결국은 야식을 먹게 만드는 거죠.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풀 때 제로콜라 한 캔 마시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제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겠다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제로 음료를 물처럼 막 마셔야 된다면 결국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니 그러면 대체 감미료도 안 돼, 설탕도 안 돼, 그냥 물이나 마십니까? 맨날 물만 먹어야 돼요? 절대 아니죠. 설탕을 평생 입에 대지도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피부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이 도넛을 한 개 먹더라도, 맛있는 디저트를, 밥을 먹더라도 이 혈당이 우리 몸의 콜라겐에, 피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식습관 딱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나 식이섬유를 제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은 고기와 같은 단백질류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무조건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이 식이섬유가 위와 장벽에는 끈끈한 방어 코팅막을 쳐주게 됩니다. 그 뒤에 밥이나 빵을 먹게 되면 이 코팅막 때문에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더 떨어지게 되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그것은 결국 우리 피부를 지키게 되겠죠. 두 번째로 달달한 디저트나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허벅지를 서서 걸어주면 피 속에 쏟아져 나와 있는 이런 잉여 설탕들을 허벅지 근육이 쫙쫙 빨아당겨서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당 독소가 내 얼굴로 올라와서 막 콜라겐도 다 부셔버리고 여드름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다 막아주는 거죠. 어때요? 병원에 돈도 안 내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방법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긴 영상의 결론은 뭐냐?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하나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오면 피부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신호를 내는구나. 그래서 뭔가 피부가 미친 듯이 건조하고 쥐젖이 났었구나, 그런 사인이 보였을 때는 혹시 당뇨가 아닐까 의심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평소에 식습관, 건강관리를 진짜 잘해야 내 피부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거.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바르고 피부과 가서 수백만 원짜리 리프팅 시술 받고 그래도
밥 먹고 바로 들어 누워서 맛있는 도넛 먹고 설탕 음료 마시고 내 장과 혈관이 안 좋아지게 만든다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진정한 피부 건강은 역시나 이 몸의 건강, 특히 혈당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 혈당을 관리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피부를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겉과 속이 모두 건강한 피부를 연구하는 피부과 전문의 피부텐텐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